서구 갑지역 김제두, 송기석, 이건태, 장홍호, 정용화 예비 후보인데요. 질문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하고 거꾸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시키시죠. 서구갑 후보. 네, 연호는 생략해 주시고요. 박수만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후보 입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다 여기서 뭐 해줄 사람인데 자료 같은 거 준 줄 알았어. 예, 순서대로 예.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따로. 자, 김제두 후보, 후보에 대한 정보가 송기석 후보. 이쪽으로 아니라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김제두 후보, 송기석 후보, 이건태 후보, 장홍호 후보, 정용화 후보. 자, 손을 잡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후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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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저 탁구공에 추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구공 추첨.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제두 후보부터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요? 10. 김제두 후보 16번. 송기석 후보. 14번. 예, 이건태 후보. 10번. 예, 장홍호 후보. 22번. 정용화 후보. 18번.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두 후보부터 1분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시계 눌러주세요. 김제두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석고를 졸업한 국민의당 대변인 김제두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당 대변인까지 사다리를 오르듯 한 계단 올랐습니다. 온몸을 바쳐 당을 지켰고 청춘을 바쳐 정치를 배웠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말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도서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독도에 있는 국회도서관 독도분관입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리산 촌놈으로 태어나 예. 돈도 백도 없는 네. 요즘 말로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송기석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아하.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송기석 후보입니다. 광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개 면접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퇴임하고 일주일 후 국민의당 영입으로 정치 인생을 막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까지 보내는데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더민주당 앞에서 정의로운 정치와 공정성장,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국민의당 선택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광주 정신은 민주, 평화, 인권입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의 사법 정의를 실현한 수많은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광주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건태 후보. 예. 자, 시계 눌러주세요. 이건태 후보.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이건태는 광주에서 숭의중학교와 광주일고를 졸업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 5.18 광주 민주항쟁을 현장에서 겪은 광주의 아들입니다. 고려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년 동안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최진실법 등 민생법 전문가로 인정받은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재난, 국정교과서 문제,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불통 정권입니다. 그리고 더민주당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민의를 외면하고 당권과 국회의원 배째에 올인하여 수권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 예. 시민 여러분, 총선순위 예. 예.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엔 장홍호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네. 예, 다시 눌러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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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의 꿈을 안고 발전하고 있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연시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광주 서구에서 성장했습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젊은 혈기를 품어내는 시민군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광주 학살자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이어서 했습니다. 지난 1987년 김대중 대통령님의 비서로 정치에 참여해 15년을 가까이 모셔오며 행동하는 양심과 진실한 세상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광주 서구갑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열풍으로 낙선했습니다. 배권과 기득권에 빠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정용화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네, 저 정용화는 강진에서 태어나 조대부중 인성고를 나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하버드대학, 북경대학,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 부모님 친구들이 살고 있는 광주가 얼마나 낙후된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발전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6년 전에 호남 미래연대를 창립해서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광주 새날학교를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다문화 대안학교로 키웠고 고려인마을 후원회장으로서 광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유대회 부위원장으로서 세계 속의 광주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양성 추구와 광주 발전을 위해서 2번 여당의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변화 가능성에 절망하고 한나라당에 탈당했습니다. 4년간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절치부심하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의 노선과 일치함을 받고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5분 후보 감사하고요. 이제 추첨에 의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두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 마이크 주시죠. 자, 김재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계 눌러주세요. 예. 네, 한국 경제적 구조적 문제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 독식의 구조입니다. 이것들을 바꾸고자 지난 대선 그 이전 총선부터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대에 실상 몇 개 법안밖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대기업들이 기업 분할이라든가 합병, 매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대에는 반드시 우리가 집권당이 돼서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서
저기 계시는 우리 전인철 부총리님 같은 분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다시 모셔서 우리가 공정거래법만 잘 지키고 해나간다 어느 정도 경제 예.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송기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 통일의 구체적 전략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당의 그 강령에 따라서 정말 평화 통일에 있어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한 합의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적극적 인도주의가 협력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이후에는 북한 주민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태 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요. 자, 야당의 정통성은 호남 정치 정신의 개성에 있다고 봅니다. 호남 정치의 정신과 가치 혹은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남 정치와 새 정치의 관계성,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계 눌러주세요. 잠깐만 2분입니까? 1분입니까? 1분입니다. 예. 호남 정치는 세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첫째가 호남 홀대론입니다. 둘째가 개혁 정치의 실종입니다. 셋째가 총대선과 관련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중대 개혁 세력을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호남은 가장 민주주의의 공헌이 큼에도 지금 홀대돼 있고 제대로 된 평가와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게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의 새 정치는 호남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치는 민생을 위한 정치이고 국민의당의 새로 하려고 하는 정치는 역시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다. 호남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친노 패권에 쌓여 있으면 민생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당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정치의 복원, 정권 교체, 국민의당 중심으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예. 장홍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이 현 지역구 말고 전략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구할 경우에 후보자 본인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물론 당에 소속된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천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저곳 지역을 찾아다닌다면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이건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한 그 지역의 검토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추구하고는 정치적 정체성에 맞는가를 먼저 확인한 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용화 후보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 뉴 DJ를 주장하는 것이 당세 확장과 지지도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 정치 복원과 또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야당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과 뉴 DJ가 당내 확산할 수 있느냐? 저는 야당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도층을 얼마만큼 확산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당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호남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호남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을 폐쇄적이 아니고 개방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져야 국민의당도 성공하고 정권 교체도 가능한 것입니다. 호남에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호남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과 호남에 고립돼 갇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섯 분 후보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패널 어느 분? 김미경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후보, 죄송합니다. 예비 후보님들 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아십니까? 서구 갑은 지난 19대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 여성 전략공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후보자가 아무도 없으신데요. 이건 순전히 이제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서구 갑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이 된다면 뭐라고 항변을 하실 건지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순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용화 후보부터 거꾸로 좀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정용화 후보. 저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위에서 찍어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저는 전략공천은 여성 후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설사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건 지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다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또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의 중요한 의미가 새정치인데요. 새정치는 시민 주권의 회복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주권 회복은 바로 그동안 광주에 제대로 된 선거가 없었습니다. 정당만 보고 찍고 무조건 몰표를 줬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홍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19대 총선 시 전략공천에 피해를 봤던 당사자입니다. 광주 서구을에서 출마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당의 방침에 따라 전략적 공천에서 밀려난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진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더 앞장서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성 인권에 상당한 이 노력을 하셨고 또한 그 부분에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건태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여성의 사회 진출, 특히 정계 진출을 위해서 여성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상당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사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전략공천을 하자면 미리 어느 선거구는 여성 권력 전략공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기석 후보. 예, 우리 헌법은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 제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당의 책임 정치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 책임을 지는 공천을 위해서는 정당에서 다양한 공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는 지역구민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랬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략공천을 했을 경우 당연히 그 정당은 지역구민으로부터 그 공천에 대해서 선거로서 심판을 받겠죠. 저는 정당 제도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제두 후보. 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 정치적 약자,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각 당에서 도입한 제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광주 전체 예비 후보자들의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당에도 타 지역 선거구에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패널 질문하시기 전에 이번 답변은 거꾸로 역시 김제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질문해 주시죠. 예. 노미덕 패널. 예. 혹시 이번에 그 절찬리에 상영 중인 내부자들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후보자님들께서요? 다 보셨어요? 혹시 그걸 보시고 나름대로 우리 현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한번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인식도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정치의 모습은 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제두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제가 23년간 정치를 배워오면서요. 하루하루 많은 반성을 합니다. 국민을 그리고 당원을 대변하고 제대로 지켜왔는지 그리고 보좌를 모시던 분들을 보좌해 왔는지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당의 지킴이로서 자부하고 살아가다가 탈당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이대로는 야당을 바꿀 수 없다. 이 당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탈당했습니다.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계보주의, 패권주의에 찌들었습니다. 신정 등용이 어렵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언로가 막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기석 후보. 예,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그 추악한 커넥션 그에 관한 영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실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저처럼 도덕성 갖추고 참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건태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저도 내부자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정치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검은 뒷거래를 하고 또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치를 하면 민생 정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법과 원칙을 정치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국민의 민생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뒷거래에 대해서는 정치인 내부에서나 언론 감시나 국민의 비판을 통해서 반드시 걸러지고 우리 정치도 선진국 정치처럼 한 단계 앞걸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현장을 돌아보니까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반 이상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장홍호 후보. 예, 시계 눌러주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허락하신다면은 다른 사항으로 답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선거 때만 되면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은 그 공약의 실천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경제적 핍박을 받고 어려운 우리 호남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한 실천에 옮겨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우리 호남이 발전하려면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관광산업에 치중을 두고 2000년도에 고흥나로도 우주센터를 어려운 가운데 제가 직접 유치를 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국가적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용화 후보 시계 눌러주세요. 좋은 영화 한 편은 100권의 책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세력들, 언론, 조폭과의 담합 구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당의 담합 구조, 기득권 구조, 약육강식의 경제 속에서 질식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정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깰 것인가? 그런 목적에서 국민의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드러난 과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득권 체제를 깨고 약자와 또 그런 그 사회적인 배려해야 될 사람들을 드러내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공관위원들의 질문에는 이제 답변 순서가 이제 정용화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부위원장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한 공천 심사를 한다고 언론에 떠들었는데 별로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의 물갈이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선거구에는 현역이 안 계세요. 그런데 왜 광주에서 유난히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은지 좀 그 각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할 것인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분 다 쓰지 마시고 가급적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우리 김재두 후보님부터. 예. 그 당의 의총을 들어가면요. 언제부턴가 호남의 목소리가 호남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현역 의원들이 지역민들 이 호남의 문제점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간에요. 그 의총에서 치열하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논쟁을 하고 당 정책에 국회 운영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기석 후보. 예. 호남 정치인 특히 광주에서 현역 정치인에 대한 이렇게 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공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대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참신성, 기타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보로 공천됐고 그에 따라서 유권자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런 공개 면접 절차를 거쳐서 당장 우리 당내 여기 나와 있는 5분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기서 공천된 사람이 다시 다른 당 후보와 또 정책 대결에서 거기서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교체 여론보다는 호남의 미래를 희망을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태 후보 쉽게 눌러주세요.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통계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광주 시민들이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것, 개혁 정치 실종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은 것, 총대선에서 호남 중심으로 중도 개혁서를 재편하는 것에서 답을 못 내는 것, 여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 정신을 대변할 새로운 인물을 반드시 찾아주십시오. 능력이 있어야 되고 호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그 후보를 찾아서 지지해 주십시오. 예. 장홍호 후보. 예. 예,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19대 국회까지 보면서 과연 호남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호남인이 요구하는 욕구에 얼마나 충족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호남은 항상 개혁을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정치인들이 얼만큼 개혁에 앞장서 왔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나이만 젊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후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용화 후보. 예. 물갈이 여론이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능했을까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중이 없고 공천권자에게만 달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 뭐냐? 저는 인위적 물갈이는 반대합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유능하고 무능한지, 누가 권력자에 빌붙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요, 나는 이번에 분명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개혁과 혁명을 이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보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민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에서 공천하면은 무조건 찍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정용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4년 전하고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후보 지명을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또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진정으로 공천 개혁을 해내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지, 저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찍어낸다고 해서 결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광주 시민을 믿으면 됩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물으면은 그런 것도 걸러내고 결선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홍호 후보. 예. 저는 17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물론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말뚝만 꼽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운동 당시 제가 민주당 후보다고 민주당을 찍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이 과연 그 지역의 대표성을 대변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0초 범위 내에서 맺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이 울리더라도 한 10초 범위 내에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지으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이건태 후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패권 정치 하에서는 패권 구도에서 공천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당은 패권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그렇게 행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 공시민은 광주 정신을 가지고 있는 후보, 능력 있는 후보를 고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연호는 자제해 주세요. 자, 송기석 후보. 예, 우리 광주 시민은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지금 공천된 그대로 다시 또 찍어지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정권 교체를 해보자는 애절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더민주당에서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자, 시간이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조성훈 의원, 그러면 조성훈 의원 질문 짧게 해주시고 우리 후보들을 답변은 죄송하지만 20초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공통 질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확인 질문이고요. 정용화 예비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4대강 정책과 MB 정부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30초 이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기록 비상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나라당에 참여해서 지역 발전을 유양에 일이 된 것, 지역 발전의 심부름 역할을 하고자 2번 출마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호남을 없다 선언하고 4년 전에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저는 또 나올 때 박근혜 후보를 정치적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들이받고 탈당했습니다.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정식 의원. 이 지역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증하고 확인하기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사회자한테 좀 신축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이 한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의 전문성 특성을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유권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용화 의원부터 말이죠. 지금 국내 정치가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미국 국무부나 중국이 지금 반찬성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정책, 소위 급변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보. 지금 미국에 트럼프 열풍과 샌더스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가장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게 소위 FBI, 법무부의 통신감청에 대한 1차 대결이에요. 중단 대결이 되고 있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하고 총동원해서 모두까지 총동원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기석 후보는 말이죠. 지난번 대선에 국정원의 댓글사가 국정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 그리고 김대도하고 이제 장호 후보는 말이죠. 이 우리 국민의당의 홍보하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홍보 대책을 어떻게 뚫고 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화 후보부터 정말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예, 시작. 예.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의 남북 관계조차도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협정을 운운하는데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강대국에 애걸하고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정말로 꽉 막힌 정부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다음 답변. 이건태 후보 여기 송혜정 후보. 통신감청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잖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 사회를 가장 흔들고 있는 그 이슈인데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정원 감청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우리 야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19대의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한테 정보 수집권을 주면서도 여기에 대한 견제 통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인권보호관이 한 명이 지정돼 있는데 이 사람의 권한 근거 조항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기석 후보, 예, 좋습니다. 예,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은 일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상당수가 그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김재두 후보, 예, 시민들이 호남 주민들이 원하는 현역 대폭 물갈이 공천 그걸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가겠는데요. 시간이 좀 소요된 관계로 우리 후보님들 양해를 구하고 장홍호 후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당내 다양한 세력 간의 갈등이 이념 노선이 아닌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내 갈등을 조정해서 하나로 묶어내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가 원인입니다. 국민의당이 기존 정당보다 차별성을 부각시켜 핵심 정책을 강화하고 상징적 인물을 영입해야지만이 총선 승리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시 거꾸로 해서 정용화 후보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예. 이번 총선은 단순히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끌어와야 됩니다. 야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 정용화는 중도층의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확장성을 가진 후보입니다. 반드시 제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대선 승리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홍호 후보. 예, 우리 지역 경제는 지금 활력을 잃었습니다. 시장과 골목에서 만난 지역 유권자들은 엄중한 명령을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호남 정치도 실종되었습니다. 호남 정치 부활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오며 큰 정치를 배웠습니다. DJP 단일화 실무 역할을 맡아 정권 교체를 이루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태 후보. 존경하는 광주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라는 국민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도 수권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계파에게 올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대의 젊은 패기로 4.13 총선에 압승하겠습니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기석 후보. 예, 오늘 면접을 통하여 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광주 서울 지역에 더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 새 인물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참신성과 도덕성에서 압도적인 제가 나서서 국민의당 지지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광주 지역에서 꼭 석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두 후보.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을 유치해 개관하는 일입니다. 광주 서구를 지식과 정보의 허브,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호남이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지식과 정보의 사회마저 뒤질 수는 없습니다.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구갑 후보들 면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고요. 아까 포토타임 가졌기 때문에 인사만 하십시오. 모두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연호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박수만 크게 쳐주세요. 예. 자, 5분 모두 선전하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장례 정리해 주시고요. 예.